네, 이번 강의에서는 음, 두 번째 시리즈, 지난번에서는 우리가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하는 거, 패스리뷰에서 어떻게 파일을 불러들이고 그 파일 이름을 해서 확장자를 끄집어내느냐 하는 걸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확장자를 끄집어낸 것을 갖고 어떻게 검증을 하는가. 그 확장자가 JPG인지 JPEG인지 그리고 PNG인지를 검증하는 밸리데이션 하는 것입니다. 밸리데이션 한 다음에 그 파일, 이미지 파일들을 딥러닝 모델에 집어넣어야지 되지 그냥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딥러닝에서 가장 필요한 파이썬 코딩 지식 패스트리브는 요 유튜브에 가시면 보실 수 있고, 그 비디오를 본 다음에 이것을 봐야지 아마도 쫓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좀 더 쉽게 쫓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안 보시고 해도 이미 이런 걸 알고 있다고 하면 보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지난번 강의에서는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이미지 불러내서 파일 이름과 확장자를 분리하는 것까지만 했는데, 이때 우리가 클래스하고 메소드라는 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의 구조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구조를 사용하는 거를 할 것이고, 거기에 추가해서 이미지 파일의 확장자가 맞는지, 이상한 확장자를 쓴 거 아닌지, 만일에 JPG, JPEG, PNG 확장자가 아닌 경우를 썼다고 하면 그거는 딥러닝 모델에 넣지를 말고 제외를 시켜야 되겠죠. 그거를 하는 과정이 검증이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듯이 클래스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강의를 다 듣고 나서요, 한번 추가적으로 이 파일 경로, 파일 패스 디렉토리를 정의하는 이것도 메소드로 만들어 보시길 한번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설명한 걸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볼까요? 예, 여기서는 특히 이제 클래스 스트럭처를 갖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 클래스 스트럭처 하기 전에 우선 펑션을 갖다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클래스로, 나중에 가서 클래스로 바꾸는 걸 갖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뭘 할 건지, 최종 목표가 뭔지 하는 걸 이렇게 정해보자고 그랬죠. 우리가 파일을 retrieve 해서 파일을 validation 한 다음에 그 파일을 디스플레이 하는 겁니다. 이미지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프로그램으로 만들 때 일단 좀 전체적인 구조, 어떤 펑션이 필요한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가 필요한가, 그걸 갖다 우리가 좀 정해 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예, 파일 쉽게 얘기하죠. retrieve 하는 펑션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걸 하려면, 그죠? retrieve 하려면. 그리고 그냥 pass라고 해놔요, 일단은. 내용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validation 하는, 그죠? 펑션을 좀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내용은 그냥 pass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디스플레이 하는 펑션을 만들어야겠죠. 그것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할 거를 이렇게 어떤 기능을 수행할 걸 갖다가 이런 펑션을 만드는 걸 이렇게 적어 놓으면 굉장히 정리가 되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논리의 흐름을 갖다 여기다 적는 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걸 돌리려면 이제 네. 해서 이제 이걸 하나하나씩 돌리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죠? while validation 이런 식으로 이제 돌리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좀 더 이제 뭐 여기가 좀 복잡해지니까 사람들이 또 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다 이제 그냥 메인이란 사실은 별로 필요는 없지만 굉장히 서머라이즈 하기 좋게 보이기 위해서
main이라는 펑션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file retrieve 혹은 file validation 이런 걸 갖다 이제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누가 이 프로그램 구조를 본다고 하더라도 금세 쉽게 알 수가 있죠. 이거는 메인을 돌리고 메인 돌리면 요 펑션 돌리고 그 다음에 요 펑션 돌아가게끔 돼 있구나 하는 걸 갖다가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프로그래밍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봐서 읽어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아주 좋은 전문가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코딩은 누가 봐도 쉽게 메인테인 할 수가 있다. 쉽게 고치고 수정할 수가 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코딩을 보면 이게 뭐 영어로 뭐 스파게티 같이 만들었다고 그러죠. 스파게티 코드라고 하면 엉망진창으로 되는 겁니다. 국숫가락이 막 헝켜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이제 사실 채용하길 꺼려하고 채용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직장이 연장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고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더 우리가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경로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경로 정의를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미지 패스를 받아야지만 파일을 리트리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미지 패스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죠? 이미지 패스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려면 여기서 이미지 패스가 넘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 이름은 뭐 반드시 여기하고 여기 주는 파라미터 주는 데하고 받는 데하고 똑같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아규먼트가.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사실은 판다에 패스를 판다가 판다 이미지가 위치한 경로를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누가 읽어봐도 이건 판다가 있는 이미지가 있는 파일의 경로구나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판다 패스라는 걸 넘겨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미지 패스라는 걸로 받아서 일로 넘겨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판다 패스는 우리가 여기다 정해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사실 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게 어떻게 돼 있더라? 뭐 하여튼 여기서 뭐 우리가 구태여 런을 해보긴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animals의 images의 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 생각에 여기 어떻게 돼 있지? 여기는 이 맥에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또 이게 뭐 기네. 기니까 하소시 죄송하지만 이렇게 베끼는 거를 하는 게 좋죠. 역시. 물론 여러분들 이걸 갖다 뭐 우리 이미 지난 강의에 배운 그 패스 CW 사용을 해서 뭐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그건 뭐 그냥 귀찮아 갖고 이미지 맞나요? 좀 더 맞았나? 샌드박스에서 data sets animals images panda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넘겨주면 이제 여기서 받아서 우리가 경로는 이제 정의가 된 거겠죠. 그래서 이걸 받아서 정리하려면 이미지 패스라는 걸 해야지만 이제 우리 패스리브에 있는 펑션들을 좀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패스라는 걸 쓰려면 어떻게 되죠? 패스리브에서 import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로 정의로 됐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이 경로에서 하려고 하는 게 뭐죠? 모든 이미지를 불러들임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미지 불러들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미지에서는 P의 글로브에 코테이션 마크하고, 코테이션 마크 반드시 해야 됩니다. 모든 파일을 불러다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하나, 여러분들 이게 뚱딴지가 어떻게 글로브가 나왔냐? 이 우리가 path live라는 게 있고, 거기 라이브러리에서 path라고 하는 클래스를 쓰고 그 안에 글로브라는 게 있는 겁니다. 메서드가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지금 path라는 걸로,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 나온 거야. 이거 무슨 또 이상한 게 됐어. 예. 이게 없어집니다, 이제. 예. 그 path라는 거가 path leave에서 path로 와서 path에서 다시 글로브가 써진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 놓고 이제 이걸 갖다 우리가 return images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걸 돌리면은 이게 이제 images가 되겠죠. 우리가 images로 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받아서 여기다 넘겨지는 겁니다. validation에. 이미지는 다 됐고, 예. 여기서 뭐가 하나 빠졌네요. 이미지의 파일 리트리브에서 메인에 여기에 지금 메인에 팬다 패스라는 걸 넘겨줬는데 여기서 받질 않았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받아서 요거를 팬다 패스로 메인에 넘겨주면 메인에서 팬다 패스라는 걸 이미지 패스로 받아서 그거를 파일 리트리브에다 넘겨주면 파일 리트리브에서 모든 이미지 파일을 불러들여서 리턴을 해주니까 그 리턴한 걸 내가 이미지라는 똑같은 이름의 변수로 뭐 달라도 돼요. 변수로 받아서 이걸 다음 펑션인 파일 밸리데이션에 넘겨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코딩을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이걸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구나. 이게 어디에서 처리해서 나온 거를 어디다 넘겨주면 그걸 또 받아서 어디다 집어넣고 이런 그 아규먼트가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분들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validation이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좀 받아 놓겠습니다. 그래서 file validation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 뭐 이건 지금 당장 쓸 건 아니지만 일단은 이렇게 변수에다 변수를 정의를 했어요. 근데 file validation에 여기서 처리한 모든 불러들이는 이미지들을 file validation에다 넘겨줬잖아요. 그렇죠? 그럼 file validation에서 다시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이름을 써도 됩니다. 이미지가 아니라. 근데 그냥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지랑 똑같은 변수 이름을 썼습니다. 변수와 파라미터 이름이 똑같도록. 그럼 여기서는 이제 받아들일 이미지 확장자를 일단은 정의해야 돼요. 더 이상 이거 이미지 받은 거에 처리하기 전에 일단은 이 이미지란 여기에 전부 다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확장자가 어떤 확장자만 내가 받아들일 건가 하는 거를 갖다 정의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러지만 그게 일종의 이제 받아들일 건가 말 건가 하는 기준이 될 테니까요. 우리가 뭘 받아들여요? JPG는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jpeg도 받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png도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받아들일 이미지 확장자를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겠죠. 요걸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미지에서 받아들인 그 이미지들의 확장자가 여기에 속한다고 하면
어디엔가 그 파일들 이름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받아들여진 파일을 저장할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정의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건 그냥 이미지 리스트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미지 리스트라는 리스트를 우리가 정의를 했고, 그거는 이 기준을 패스했을 때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미지스에서 받아들인 이 파일들의 각각의 이미지가 요 이미지의 파일의 확장자들이 요거를 충족하면 여기다가 저장을 하는 거고, 이거를 충족 못하면 여기다 저장을 안 하는 겁니다. 그 논리를 우리가 여기다가 다시 정의하면 일단은 확장자 분리를 해야 되겠죠. 분리를 하는 거. 확장자 분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ext라는 변수를 해놓고 이미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번 suffix라는 애트리뷰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이미지 여기서 불러들인 이 이미지 파일 이름 중에서 요 마지막 확장자만 빠져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ext가 이미지 포맷을 충족하느냐 여부에 따라 저장, 안 저장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할 때 당연히 뭘 해야 되겠어요? if 스테이트먼트 써야죠. 그죠? if 확장자가 not in image format 그러면 리스트에 집어넣지 않는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사용자한테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좀 해야 되겠죠. The file the file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파일 이름을 집어넣어 줄까요? 그래서 이렇게 name이라는 suffix name이라는 attribute를 쓰면 이 파일 이름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pathlive가 이런 게 굉장히 편하게 돼 있죠. 그래서 format is not allowed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 놓고 저장을 안 해요. 하지만 충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ALS. 나는 꼭 이게 미안합니다. 제가 이게 코가 좋지 않아 갖고 이미지 리스트에다가 append를 하는 거죠. 집어넣는 겁니다. 뭐를? 이미지를요. 이 파일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validation 할 때 항상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생각을 해 놓으면 이게 익숙해지면요, 나중에 이 파일 확장자뿐만 아니라 다른 거를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익숙해져야 되겠죠? 네. 그래 놓고 다 끝나면, 모든 게 끝나면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run display에다가 여기 이미지 리스트를 넘겨줘서 돌아가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이 validation 끝나서 validation 통과가 된 것만 이 run display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구조죠. 여기서 다 처리하고 검증을 해서 검문서가 통과된 파일들만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도록 여기다가 이제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조,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이런 식으로 좀 깨끗하게 카멘트가 있어서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카멘트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다. 이걸 나중에 고칠 때, 나중에 보고 이해할 때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카멘트를 쓰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순간에 좀 끊겼습니다. 제가 녹화하면서 중단을 해갖고. 예,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미지 리스트를 만들어서 여기 있는 파일들, 이 JPG나 JPEG나 PNG로 되어 있는 파일들만 리스트에 저장을 해서 run display라는 펑션에 집어넣어줬습니다.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이미지 리스트를 images라는 걸로 받아서 이거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in images에서 이 디스플레이 할 때는 우리가 우리 첫 번째에서도 얘기했지만 OpenCV, CV2라고 하는 OpenCV의 CV2 패키지가 되겠죠. 라이브러리가 되겠죠. 그걸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CV2, OpenCV 인스톨하는 거는 인터넷에서 찾아서 설치해서 이렇게 가상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이제 우선은 OpenCV에서 불러드려야 됩니다. IMDb.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우리가 이 images라는 거를 갖다가 pathlib에서 path라는 그 클래스를 사용해서 인스턴스를 만들어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는 반드시 스트링으로 우리가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포맷의 문제인데 그건 우리가 이제 오픈CV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CV2로 읽은 거를 I'm sure 네 하고 여기 이제 이미지 이름을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요거는 이제 img는 변수고 이걸 뭐 img로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미지를 여러 개 만들 때는 요 이름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요 이름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 만드는 그 보여주는 이미지별로 이제 이름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키를 켜서 이미지가 넘어가게 하려면 wait 키를 해야 되고 다 끝난 다음엔 destroy window 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돌려볼까요? 예, 어이구 이게 뭐야? 예, 제로가 되겠죠.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제가 이게 세이브하는 게 잘못됐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말 디스플레이가 되나 하는 거를 파이썬 2에서 run 우리 파일은 run 펑션이죠. 하면은 이렇게 이제 귀여운 판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이라고 하면 이제 기겁을 하는데 판다는 상관없죠. 예, 여기에서 이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Q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모든 파일들이 이렇게 여기 있는 파일들이 다 보여지는데 단 하나 여기 이제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죠. 판다 0001 GIF 포맷은 allowed가 안 된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validation을 통해서 저건 이제 디스플레이가 안 되게끔 하는 거죠. CV2에다 저걸 넣으면 이제 에러가 나니까.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이름을 이제 원래 이게 JPG 파일이에요. 그래서 한번 하면은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Q를 누르면 계속해서 이렇게 넘어가죠. 이게 웨이 키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포맷을 이름을 바꿨더니 확장자를 바꿨더니 이 is not allowed라는 그런 메시지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wait 키를 이렇게 해놔야지 Q 키를 한번 누를 때마다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되고, 만약 이게 없으면 그냥 한꺼번에 다 가기 때문에 이건 꼭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한번 해볼 거는 사실 많은 디벨로퍼, 특히 딥러닝 쪽의 디벨로퍼들은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고 그 arg parse라고 하는 import arg parse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돌릴 때 여기 돌릴 때 예를 들어서 파이썬 run 펑션이죠. 이때 파라미터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어디 있다 하는 거를 이렇게 데이터 우리 여기는 데이터 셋죠. 데이터 이 스펠링 이 타이핑을 이렇게 못합니다. 애니멀스의 이미지스의 판다 라는 거를 이제 이 프로그램을 돌릴 때 이렇게 돌리는 명령문 할 때 이 뒤에다가 이 경로를 밝혀주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딥러닝 전문가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프로그램들 보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argparse라고 하는 argument parse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명령문을 우리가 라이브러리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ap라는 거는 arg parse라고 해놓고 거기에 점 argument parser 해서 가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ap에 add argument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아까 여기 하이픈 D로 해놨죠? 그거를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요걸 해놔야지 그 뒤에 이러한 경로를 우리가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걸 하기 위해서 데이터라는 거를 하고 여기에 D 대신에 하이픈 데이터라는 걸 집어넣어도 되게끔 하는 두 가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놔야 된다는 걸 하려면 저 프로그램 저런 경로를 안 집어넣으면은 돌아갈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required를 true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h를 누르면 이제 이게 뭐를 해야 되냐 하면 past data set을 정해야 된다는 걸 이렇게 나오도록 메시지가 그래서 이게 처음 이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할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pars라는 걸 해서 우리가 AP parse하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pass는 이제 여기서 panda pass로 해야 되죠? 우리 여기 panda pass입니다. panda pass는 RGS에 여기에 우리가 데이터 요게 데이터 아규먼트가 여기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vars라는 걸 붙이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arg를 프린트 했을 때 이게 JSON 포맷으로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걸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안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지금 뭐가 아직 이게 세이브가 안 됐네요. 고침 변경한 내용이 그래서 이게 에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에러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이브하고 집어넣으면 에러가 나와야 되죠. 왜? 이 판다패스 데이터 이게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프로블럼이 뭐였냐면 여기서 우리가 요걸 안 집어넣네요. 괄호를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 자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려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없이 나오죠. 그래서 많은 디벨로퍼들은 요새 최근에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하는데 아기먼트는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프로그램 돌릴 때. 그럼 이제 유연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데이터 이미지가 저장된 디렉토리가 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문제없이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argparse라는 걸 갖다 사용한다 이렇게 뭐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 이렇게 -d 뭐 아니죠, -d 또 더블 하이픈 데이터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 데이터 이렇게 써도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다 문제가 없이 돌아갑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펑션을 사용을 해서 하는 거는 여기까지 우리가 다 됐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뭐냐, 우리가 이런 걸 쓰면은 역시 클래스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저 클래스를 사용해야지 상당히 이제 좀 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의 그 장점을 확실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좀 좋은 점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클래스로 우리가 변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래스 이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이미지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만듭시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있는 펑션들을 우리가 클래스 안에 있는 method라는 걸로 변환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펑션하고 method의 차이점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게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는 펑션이냐, 그러면 이제 이름을 method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고, 파이썬에서요. 그렇지 않고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인디펜던트하게 펑션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냥 펑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안에 있는 펑션을 갖다 우리가 메소드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로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써야 되는 initial variable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이미지 패스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들어오면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드는 순간에 이제 이미지 패스를 다른 메소드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니셜라이즈 하는 게 좋겠죠. 그게 이제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처음에 우리가 인스턴스를 만드는 순간에 이미지 패스를 셀프 이미지 패스에 넣기 때문에 요건 다음 다른 메소드에서 인스턴스가 이 메소드를 사용할 때 이 구태여 다시 이 이미지 패스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미지 패스가 아니고 바로 여기서 처음에 만들어진 여기 셀프에 저장되어 있는 걸 그냥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그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글로브도 우리가 셀프 이미지스라는 걸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구태여 이걸 아규멘트로 집어넣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validation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셀프로 바꿔버리고 이미지 포맷을 뭐 여기서만 쓸 거니까, 이 메소드 안에서만 쓸 거니까 우리가 구태여 셀프로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여기도 이렇게 바꾸고, 그러면 이제 그렇죠. 이미지 네임 그렇죠. 여기에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셀프 이미지 리스트는 우리가 이거 셀프 이미지 리스트는 해야 되겠구나. 왜냐면 다른 곳에서 이걸 밑에 있는 데서 불러오니까 다시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는 요 메소드를 갖다가 이 검증이 끝난 다음에 디스플레이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앞에다 셀프를 붙여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다른 곳에 있는 이 안에 있는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를 우리가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셀프로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이게 이미 셀프 run display, 그리고 여기는 이제 셀프 이미지라고 하지 말고 위에 있는 거, 우리가 위에서 여기 만들어 놓은 거, 여기에 저장된 것들을 그냥 불러드리면 되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이런 것이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 메소드를 사용하는. 네. 그리고 메인에서는 그냥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죠. 구태여 우리가 variable을
정의를 할 필요가 없고 위에서 한 거를 갖다가 우리가 불러들이면 되고 위에 메소드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self라고 하면은 여기 클래스 안에 있는 이것도 이제 안에 들어가야 되죠. 물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안에 클래스 메소드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데 이제 이걸 갖다 돌리려고 하면은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하고 이미지 프로세스에 여기 panda path를 하면은 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 panda path를 사용자로부터 받아서 집어넣으면 어디가 돼요? 1로 들어가서 이미지 패스 들어가서 요 self.imagepath라는 곳에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self.imagepath를 여기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initialize 된 걸 갖다가 다른 메소드에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고 여기서 우리가 ip.main 이렇게 부르면은 문제가 없이 아마도 돌아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name self is not defined 137번 37번에 name self is not defined라고 나오네요. 여기에 왜냐면 여기다가 self를 해놔야 되는데 그죠? 모든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는 self로 반드시 시작이 돼야 되죠. 그죠? no. 여기 또 self라는 거 안 집어넣네요. 27번에 보니까 여기에 이제 self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run display니까 이건 뭐 의미가 없습니다. 안 들어가야 되죠. 아무것도 안 들어가도 이제 문제가 없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keep my fingers crossed. Yes, thank you.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 뭐 실습하는 건 다 끝났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거 다시 정리하면 이제 fast leave로 사용을 해갖고 우리가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하는 거, 데이터 프리퍼레이션이고 이제 이미지 파일을 불러내서 이름하고 확정자를 분리해서 여기에 이제 validation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클래스 메소드를 우리가 사용 안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만든 거를 전부 다 클래스 형식으로 바꾸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argpars를 사용을 해서 우리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베이스를 프로그램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여튼요, 이런 거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걸 갖고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끔 고치든가 또 여러분들이 다른 이미지 패스 이미지 파일이 저장된 패스를 갖고 고치는 것도 한번 해보고 지금 우리 프로그램에는 사실 이게 경로를 받아들이는 메소드는 없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을 해야 되니까요. 어려운 게 있으면 하여튼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